자, 투데이 하드쇼 인터뷰 시간입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 내에서 정부가 이어온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동안 정부가 강하게 추진해오던 정책 방향과는 조금 달라서 시장에서는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겸 경인여대 교수 연결해서 관련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진형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진영입니다. 네, 아유 아침 네. 일찍 어떻게 일어나시자마자 저희가 전화 드린 거죠? 예,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전화 예, 받아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자, 좀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요. 네, 이 투기지구 같은 규제 지역에서는 이 총 부채 상환 비율,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DTI하고 또 주택담보대출 비율이죠. 이 LTV가 이게 이제 40에서 50%에 불과하다고 하죠. 네네. 이게 그 3, 40대 실수요자들에게 가장 큰 불만 요소라고 하니까 네, 그 여당에서 그 무주택자의 경우에 이 DTI나 LTV에서 10%포인트였던 우대 비율을 더 높이겠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네. 자, 좀 어려운데 어떤 네. 내용인지 다시 한 번만 좀 짚어주시죠. 지난 그 정부에서 그 70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예, 서민이나 뭐 이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어요. 예, 그런데 사실 그 기준이 무주택 가구 중에서 이제 뭐 주택 가격이 뭐 6억 이하이거나 음, 부부 그 합산 소득을 해서 8천만 원 이하 이런 경우에 이제 뭐 그 LTV를 10포인트 정도 높였었는데 예, 예, 사실 뭐 이제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에서 보게 되면 기준 가격의 6억 원 이하의 어떤 부동산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중위 가격이 거의 9억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무주택자들이 대출 규제로 인해서 주택을 마련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이제 불만들이 많이 나왔던 겁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개인적으로 신용도는 있고 상환 능력이 좀 높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뭐 있겠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규제를 좀 풀어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니까 이번에 이제 뭐 보궐선거를 맞이해서 이 정부에서 이제 뭐 LTV를 뭐 10% 또는 뭐 20% 정도까지 높이겠다는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지금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번에 그 재보선을 앞두고 네. 청년층을 겨냥한 뭐 그런 뭐 선거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정부에서 이제 투기 건조를 강조하면서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대출 규제를 좀 강화해요. 예, 근데 이제 주택담보대출은 이렇게 완화를 시사하다 보니까 예, 똑같은 대출 제도인데 다른 방향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어떤 정책의 신뢰도 측면에서 신뢰도 혼란을 겪고 있는 거죠. 이 대출을 규제를 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그 기존의 정부의 정책 기조와 좀 이렇게 좀 네. 상반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번에 내건 그 정부의 정책이 그 가계 부채 문제나 가격 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또 하는 부분이 있던데요. 이게 또 네. 이유가 어째서 그런 거죠? 우리가 뭐 LTV나 DTI 이런 것들은 사실을 어떻게 보게 되면 주택 정책이라기보다는 예, 예, 예. 그 금융기관의 건전성이나 가계 부채를 이렇게 이제 관리하는 원래 이 금융정책의 수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KDI 이런 그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게 되면 이 LTV나 이런 어떤 대출 규제가 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보통 이제 뭐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을 뭐 10% 정도 완화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주택 가격이 0.7% 정도
상승하는 데 비해서 예, 예, 예. 이 가계 대출이 2% 이상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 LTV나 DTI를 우리가 이제 완화를 하게 되면 네네. 어떤 그 부동산 시장의 불안, 금융 시장의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에 거품이 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네, 조금 이제 부동산 안정세가 찾아오고 있는데 다시 또 집값이 다시 들썩일 수도 있다. 이런 네,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음, 부동산 경기도 또 중요하고 이 1,0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도 사실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이제 뭐 무리해서 집을 샀다가 사실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많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집값이 또 이제 뭐 갑자기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되면 무리한 대출이 어떤 경제 위기를 유발할 수도 있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네, 이 정부가 내놓은 이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네, 결국 세금인 건데 아마도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네, 이 네. 공무원들이 특히 이 투기로 번 이익 환수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물론 이제 뭐 현행법에 이제 공무원법에 이런 데 보게 되면 이 부동산 투기의 어떤 부당이익들을 몰수는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뭐 여러 가지 어떤 이 몰수를 하게 되면 소급 입법까지 하겠다는 이 정부의 방침인데요. 예, 예, 예.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범죄 행위의 어떤 시점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법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률 조항들을 소급 적용을 해서 처벌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위헌이에요. 근데 음. 예전에 보게 되면 왜 이제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예, 예. 이런 사람들의 재산을 국가에서 몰수하는 특별법을 만든 적이 있잖아요. 예. 이것처럼 이 부동산 투기의 어떤 이익들을 몰수하는 법안은 나름대로 위헌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들은 국회 내에서도 사실 이미 많이 제기가 되었어요. 음. 근데 그 이제 소급 적용 기간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100년 전까지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논란들이 많이 일고 있어요, 사실. 그래도 뭐 일단은 투기로 번 이익은 환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LH 직원들의 그 이게 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회장님. 네네. 그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네. 공공 개발에 대한 불신이 고조된 가운데 이 노후 도심을 공공 주도로 개발하는 그 이사 대책 1차 후보지로 네. 서울 금천구, 도봉구, 또 영등포구, 은평구 이렇게 네. 이제 4개 구에서 21곳이 선정이 됐는데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그 도심 공공주택 복합 개발 사업이에요. 예. 이게 이제 지난 그 이사 대책에서 발표된 내용 중에서 사실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음, 이제 뭐 서울에 그 집을 지을 땅이 없는데, 예. 서울 도심에서 거의 뭐 5년간 약 뭐 이 1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음, 어느 정도 이제 국민들로부터 이제 호응을 얻게 되는데, 예. 이번에 그 1차 후보지 공개의 사업이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LH가 시행을 하는데 LH 사태로 인해서 신뢰가 사실 땅에 떨어졌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 예. 공공의 주민들이 개발을 맡길지 그러니까요. 사실 상당히 의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용적률을 높여주게 되면 높여준 만큼 우리가 7, 80% 정도는 영구임대주택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또 이제 이게 이제 그 이 토지 소유자들이 이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은 물납, 그러니까 이제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이제 물건으로 이게 납부하는 거거든요. 그 회장님 예, 예. 이번 그 1차 후보지 21곳 선정된 곳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회장님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이게 좀 저기 좀 들을 말 이거 좀 회장님께 좀 네.
좀 저희가 좀 질문도 하고 들을 말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네. 자,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서진영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겸 경인여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